오늘의 이슈 이웃집 태양광 시간인데요. 오늘은 농촌 태양광이 농촌의 재생에너지가 도시보다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시는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도시에 살아서가 아니라 네. 농촌이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아니 농촌이 도시보다 전기를 그렇게 더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농산물은 기름을 먹고 자란다. 아 정말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들으실 텐데 예. 우리 농민들이 쓰는 비료가 그 천연가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까만색 이제 멀칭 비닐, 피복 비닐이 네네네.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논밭을 가는 트랙터가 다 기름으로 트랙터. 컴바인이 기름으로 네. 이항기 관리기가 다 기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기름이에요. 아, 혹시 비닐하우스도 그러면? 비닐하우스도 다 플라스틱 제품이 다 기름에서 나오는 거다 네네. 보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지난 겨울이 매우 추웠는데 네. 화해하시는 분들이 난방비가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2,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아이고, 그게 꽃농사 짓는 분들 예, 말씀. 꽃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꽃값이 올랐던 건가요? 예, 장미 한 송이가 8,000원, 만 원이었어요. 까지 가고 네네. 꽃바구니가 뭐 6만 5천 원까지 가고 네네. 그래서 팔리지도 않았을 분들은 농민들도 거의 이제 이익이 없을 정도로 그랬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농민들이 쓰는 그 기름이나 전기가 다 면세유예요. 면세유, 면세전기. 면세유면 세금이 예, 세금이 없는 없는 기름인데. 기름이기 때문에 일반 기름 가격의 절반 정도인데 네. 그런데 일반 기름이 50% 오르는 동안 이 면세유는 100%가 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또. 전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 기름값이나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그 세금으로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줬는데 면세유나 면세전기는 이미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피해를 100%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름값과 전기료보다 뭐 2배 두 배로 정도 올라가는. 올라가서 실제로 타격이 큰데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네. 면세유도 없어질 전망이고 없어지나요? 예, 면세전기도 없어질 전망이에요. 그럼 우선 이게 또 다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물가에 반영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네. 소비자들은 올라가겠지만 네. 농민들은 면세유와 면세전기를 써도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네요. 그거조차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예, 특히 면세유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없애자라고 2021년에 G20에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점차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흐름이 25년에 원래 약속했던 것이 약간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럼 이거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진짜. 네, 전기 같은 경우도 네. 한전에서 25년까지 지금의 전기 체계를 개편해서 그 원가별 전기, 농사 전기 이런 걸 없애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라서 그러면 농민들은 또 한 번 더 부담이 더 커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네. 앞으로 농민들도 괴롭고 또 그것이 고스란히 농산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의 재생에너지가 도시보다 더 시급하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럼 아까 겨울철 비닐하우스 예. 꽃농사 짓는데 난방이 힘들었다고 예. 저는 그 장미꽃 한 송이 10,000원에 충격이 가시지가 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난방비가 예.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예. 난방비겠네요. 그래서 농촌이 지금 아까 이제 그런 면세유, 면세전기도 문제지만 네. 가정에서 쓰는 그렇죠. 난방과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있는데 네. 농촌에는 농촌가스가 없어요. 없구나. 도시가스가 없구나. 네,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에서도 석유로 난방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죠. 없을 텐데 없죠. 석유로 난방한다면 네. 지금
월 거의 농촌에 지금 한 30평 사시는 분이 월 100만 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도시에 평균을 내봤더니 네. 농촌의 난방비가 도시의 난방비의 2배다. 아.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농촌이 13만 3천 원, 네. 도시가 7만 9천 원. 아, 이거는 좀 왠지 우리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도시는 예. 그 단열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예. 핵심적인 건 도시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네. 싸기 때문이고 나머지 농촌에서는 석유, 등유 또 가스를 써도 LPG 가스를 쓰기 때문에 네. 아주 비싸서 값이 내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 시골 사람들이 거의 전기장판에 의존하거나 마을 분들이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하루 종일 마을 해관에 와서 지내시다가 네. 잘 때만 집에 들어가서 난방을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예, 아유, 이거는 진짜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였어요. 그러고 네. 보니까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당연히 겨울에 예. 난방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러면은 그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 농촌의 난방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방안이 될까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최근에 네. 그 이런 석유나 가스 보일러 대신에 전기 히트 펌프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히트 펌프라는 거는 그 에어컨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으로 냉방도 하고 또 난방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원리인데 이 히트 펌프는 열을 에어컨 우리가 보통 냉난방에서는 에어컨하고 좀 차이점은 네. 열을 직접 전기로 에너지를 들여서 식히거나 데운다기보다 다른 열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땅 속에 네. 그 지하 1m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그 13도 정도로 안정적인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도의 그 온도를 꺼냈으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예, 그런 원리처럼 그런 지열, 수열, 네.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오는 건데 이건 그 열을 생산하는 게 4kW, 5kW가 든다면 네. 1kW면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기존의 냉난방의 3분의 1 정도 효율,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가능하다. 히트 펌프가요? 예, 히트 펌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히트 펌프로 바꾸고 있는 건가요?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석유 보일러로 난방을 하던 데가 이 히트 펌프를 지원받아 가지고 바꾸면은 전기료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화석 연료가 아니라 화석 연료를 안 쓰게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시설비가 들겠죠. 초기 투자가 필요하죠. 네. 우리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를 해서 초기 투자는 들지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한 30년. 예, 그다음에 원재료가 제로인 네. 예. 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되면 그 효율이 나는 예, 그런 히트 펌프가. 예,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 이거 지난번에 손잡기에서 노광준 PD가 해외 사례 막 얘기할 때 예. 그 PD님이 그 얘기했어요. 히트 펌프 예. 우리나라가 수출한다. 우리나라가 기술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히트 펌프가요. 뭐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제도가 우리는 항상 문제죠. 제약이 있어서 예. 국내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건가요? 예. 히트 펌프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보일러를 히트 펌프로 바꾸고 지열을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보자 하면은 이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게 결국 항상 주장하시는 농촌 살리기잖아요. 농촌 살리기. 그럼 이런 농촌의 제가 이 주장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에너지가 농촌의 일손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 일손을 어떻게 대체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농민들 평균 연령이 67세예요. 67세요. 예, 67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7세인 분이 70세가 되려면 3년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더 짓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분들은 어떻게 은퇴하지? 은퇴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정리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남아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생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노후 대책이 고민이신 중심이기 거죠. 때문에 그리고 농촌의 청년이 40세 미만이 0.7%예요. 정말요. 그렇게 적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농촌에서는 외국인 인력에 그렇죠.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봄에 외국인 인력 인건비가 얼마 올라갔냐면 네.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인건비를 주고는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 또는 자동화,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장에서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또 이 인건비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충분한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우리 아까 농업이라는 곳이 에너지도 반값에 줘도 뭐 생존이 어렵고 예. 인건비도 최저임금비 수준이라도 그것으로 역시 생산한 어렵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농촌에 젊은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조건이라서 기계화 자동화해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리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는데 네. 그 자동화 기계화 스마트팜의 핵심이 에너지라는 다 것을 또 전기를 써야 되는. 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그 사람의 일손을 대신하는 네. 그러니까 10명이 할 일을 내가 아침에 물 주는 것을 기계가 준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아침에 하우스마다 하는 게 아침에 측창을 올리고 저녁에 네. 측창을 내리고 네. 겨울에 이렇게 그 사람 일손이 안 가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전기료가 우리 사실은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전기료의 3분의 1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예. 전기료가 싸다. 네. 지금 많이 올라서 아우성이지만 그 유럽에 비하면 3분의 1인데 네. 이런 3분의 1의 전기료를 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하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 네. 근데 이게 그 전기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한전 네. 적자가 한 해 지금 195조나 있고 그 매일 1,000억씩 네, 적자가 나. 한전이 적자가 나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아까 이 스마트팜을 해서 1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드는 그 하우스는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또 타산이 맞느냐. 그렇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농민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농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네. 자립하고 대체하지 않는 한 앞으로 농업 생산 방식이나 이 원가를 맞출 수가 없다. 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 아까 손잡기에서는 야, 날씨가 이런 거 보니 기후가 이렇게 되니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네, 그랬는데 네. 지금 태양광 이웃집 태양광에서 최재관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식량 안보가 중요하면 그러면 농촌에서 어떻게 농사를 예. 제대로 수지타산 맞춰서 지을 수 있는가가 네. 필요한데 일손을 줄이면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예.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안 되면 네. 올라가는 화석연료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주 정리를 잘 아니, 해주셨는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 278 하나님이 저희 시골집은 심야 전기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추워서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30만 원대가 나와서 네.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가스가 얼른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갖고 있어요. 근데 도시가스도 대안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스비도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오르니까. 예, 오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면세 전기를 몇 년을 더 연장해 달라. 네. 면세율을 몇 년 연장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소비자인 농민이 네. 에너지 생산자인 농민으로 바뀌어야만 재생에너지를. 예,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 집의 난방에 쓰는 거 우선 자립하고 네. 또 자기가 농사에 쓰는 기계를 전기 기계로 아까 전기 히트 펌프로 바꿔 나가고 네. 전기 트랙터로 바꿔 나가고 네. 전기 콤바인으로 바꿔 나가고 이렇게 그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작업하는 네. 아까 우리가 농산물 식량 작업이 중요한데 네. 그 식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에너지 작업을 통해서 할 때만 식량 작업도 또 이룰 수 있고 가능하다. 예, 그 올라가는 가격에 단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예, 화석연료에 의존해서는 저는 가격을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요? 지금도 밀가루 뭐 가격 다 계속 엄청 오르죠. 올라가는데 예. 설탕 저는 이거 답이 없다. 그래서 빠르게 전환에 나서는 것이 답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이제
재생에너지가 농촌이 정말 시급하구나. 그리고 네. 이게 도시에 사는 우리의 먹거리하고도 바로 네. 직결되는구나 하는 네.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네.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그 아리백 선언을 네. 한 거에 맞춰서 네. 이게 또 필요한 네. 점이 있겠네요. 네. 경기도가 이제 아리백 선언을 선구적으로 네. 해줘서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의 용인 지역에 네. 그 삼성과 SK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300조를 투자해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00조를 투자해서 만드는 회사에서 쓰는 전기가 9기가와트래요. 9기가와트요. 네, 9기가와트 하면 이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전국의 모든 태양광 설비가 네. 3기가와트가 안 돼요. 아, 정말요. 예, 지금 올해 작년에 3기가와트였고 올해 거의 한 2기가와트 정도 될 걸로 아이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 만들어지는 걸 다 모아도 그거밖에 예. 안 되는데 구를. 이 반도체 회사 2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9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이 9기가와트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떠나나요? 애플에 팔 때 아. 구글에 페이스북에 팔 때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아, 수출입의 예, 문제가 수출입의 문제가 되기 생기는.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나라로 아. 가서 반도체 회사를 세울 수밖에 없다. 네, 이 엄청난 산업 단지가 재생에너지가 그 보완이 안 되면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정말 농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에 대안을 9기가와트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음, 답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한 5기가와트 정도는 우리 영농형 태양광으로 아, 농촌에서 만들 수 있다. 아, 우리 경기도의 전체 농지가 15만 헥타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15분의 1, 한 10,000헥타 정도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한다면 5기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것을 우리 농민들도 생산해서 자립적으로 그렇죠. 아까 농민들- 노후 대책 고민하셨던 노후 대책 분들. 연금 소득으로 예, 쓰고 예. 한편으로는 그 경기도에 필요한 음.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공급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이 방송을 경기도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도 네. 이게 되려면 네. 국회에서 법이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지에 설치할 수가 예, 없는 농지에 건가요? 지금 8년 일시 사용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20년짜리 30년짜리 시설을 8년만 설치하고 철거해야 할수 되는 없으니까. 게 지금 법이기 때문에 네. 그 법을 고쳐서 네. 우리 농민들이 주인되게 참여해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농업 생산의 방식도 바꾸고 기반도 바꾸고 또 그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네.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상생, 공존 이런 네. 말들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농촌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바뀌면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최재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오늘 못하신 말씀 마저 또 해주시기를.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오늘의 기후가 이달의 PD상을 받은 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찍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일찍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다음 노래 송은이의 상상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